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예, 이제 4월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죠? 예,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잔인한 달은 잔인한 달 같아요. 그죠? 예, 너무나 우리가 지치게 됩니다. 그지? 자, 그렇지만 그래도 아침 방송 저의 얼굴을 보시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소위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른대로 뭐, 이 얼굴이면은 그 국어과의 나름대로 비주얼이라는 거 생각하죠. 그죠? 만약에 제가 국어과의 비주얼이 아니라 그러면 아마 하늘에서 눈이 내릴 겁니다. 그죠? 예. 진짜 내렸네요. 그죠? 예. 자, 하지만 계속 저는 국가의 비주얼로 남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은 여러분들 19페이지 됐습니까? 예. 자, 19페이지에 제 10강이라고 됐는데 작품 제목이 여전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뭐라고 적어 놔볼까요? 이렇게 적어 놔볼까요? 그죠? 작가가 누구냐 했더니만은, 그래, 박상윤이라는 인물이고요. 그죠? 자, 그러면서도 작품 제목 보니까 어떻게 돼 있더라? 그래, 봄바람. 이렇게 돼 있네. 맞니? 예. 스프링 윈도우. 이래 됩니까? 그죠? 윈드라고 얘기할까? 예. 자, 여하튼 간에 이제 봄바람이라는 거, 우리 사람들 마음을 굉장히 싱숭생숭하게 만듭니다. 그죠? 예. 자, 여기에 있는 인물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봄바람은 어떻게 하겠어? 그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오늘,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제 사진 잠깐 보셨겠지만, 그죠? 가출하면 안 됩니다. 가출하면 고생한다라는 거. 우리 예전 광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 됐습니까? 예. 그거를 몸소 우리가 느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작품 내용 오늘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오른손에 펜 잡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자, 19페이지 보니까 이랬네요. 자, 나는 결심했다. 나, 다시 이랬네. 뭐, 깡해주는 개발합니다. 그래, 인물 나왔네. 누구 나왔나? 그래, 나라는 인물 나왔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자, 인물로서의 나만 잡을 것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야. 뭐까지 잡아줄 수 있을까? 그래, 시점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시점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래, 나라는 인물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다? 1인칭 시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자, 주인공 시점인지 관찰자 시점인지는 우리가 작품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 갑니다. 나는 결심했다. 결심했어. 도대체 뭔 결심을 했는데? 봤더니만은 이래놨네요. 이 좁은 시골 구석에서 더 이상 썩지 말고 큰 물로 나가서 놀자. 큰 물로 나가서 놀자. 밑줄 자. 그래, 나는 뭐한다? 썩지 않고 큰 물로 나가서 놀 거라는 그런 결심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뭔가? 좀만 나가보자. 나같이 웃자란 사람이, 나같이 웃자란 사람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 웃자랐다라고 어떻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같이 웃자란 사람이 이 시골 총구석에서, 시골 총구석 다시야 세모 깡 쳐놓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자신의 고향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시골 총구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렇다면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네. 이런 시골 총구석에서 미쳐볼까요? 13살을 지나 14살 때까지 썩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야, 내 나이 몇 살이라고요? 그래, 13살이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고 지가 웃자랐대. 됐나요? 예. 저도 많이 자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나라는 인물은 13살인데 이런 13살인 인물이 몇 살 때까지? 14살 때까지 이런 시골 총구석에서 지내면 안 되겠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큰 물로 나가자. 뭐 하자는 거야? 가출. 이래 되는 거겠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결심이라는 건 어떤 결심을 이야기할까요? 가출에 대한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네요. 맞습니까? 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더구나 염소까지 죽어버렸으니 염소까지 죽어버리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염소가 뭐 있다라는 거야? 그래, 죽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자, 염소가 죽는 거하고 자신의 가출하고 무슨 관계일까 하면은 예전에 우리는 공납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예. 학교에 수업료를 내야 되잖아. 근데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 옛날 우리가 벌이로 따진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뭘 키우게 해? 집에서 닭이라든가 염소 같은 소위 말해서 짐승들을 키우게 합니다. 왜? 그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금으로서 이것들을 팔아가지고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나는 이제 뭐 한다? 염소가 죽어버렸어. 그렇다면 중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공납금 낼 수 있겠니? 없어.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염소까지 죽어버렸으니 무슨 희망으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다닐 것인가 라는 거.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염소가 죽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니? 내가 가출을 뭐
하게 된, 결심하게 된, 뭐라고요? 계기로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염소가 죽어서 그래서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희망이 없어졌어. 맞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었더라? 가출을 하게 만들었더라라는 거. 이제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난 가을 추석 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나간 형들 보니, 서울로 나간 형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서울로 나간 형들 보니 그래도 미쳤까요? 신사복에 검정구두에 제법 기름기가 흐르더라. 달리 말하면 어느 정도 조금 부티가 나네. 됐습니까? 시골 총구석의 모습은 아니네. 됐니? 그래서 그 밑에 그래 나도 불알 두 쪽 차가 나갔어도 그 정도는 하고 사는데 형들도 그지? 나라고 못할 것이 뭐 있어. 그래서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머뭇거리고 있는 그 시간만큼 사회생활만 더 늦어질 뿐이더라 라는 거.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또 뭐 하게 된 가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두 번째 어떤 것들? 그래 앞에서 서울로 간 누구? 그래 형들의 그래 모습이 나로 하여금 또 뭐하게 만들었어? 가출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묶어서 그래 나라는 인물이 가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형들 보니까 나름대로 번지르하게 그렇게 지낸다라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뜨는 거다. 됐습니까? 뜬다. 어딜 뜨겠어? 이 시골 총구석을 뜨는 거야. 그래서 한 많고 서른 많은 이 총구석을 뜨는 거야. 나는 그렇게 결심을 한 뒤 곧바로 호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 내 책상 위에다가 사랑, 추억, 희망, 성공이라고 새겼다. 자, 그 밑줄 쫙 쳐놔볼까요? 뭐라고요? 사랑, 추억, 희망, 성공이라고 새겼다. 그 밑에 줄 글씨가 깊게 페이도록 새겼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도 지금 책상 위에 보게 되면 우측 기퉁에 뭐라고 써놔 있어요? 잠을 자지 말자. 고진 감내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데 써놨잖아. 그죠? 왜 써놨니? 그래 일종의 다짐이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나도 이 시골 총구석을 벗어나서 서울에 가서 뭐 하겠다라는 거야? 사랑 그 다음 추억을 갖고 희망 성공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자신의 다짐을 어떻게 새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나라는 인물의 내면적 심리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작품의 시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1인칭이면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주인공 시점,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죠? 이제 시점 확실하게 잡아줄 줄 아니? 네. 자, 중간 부분 줄거리 가보겠습니다. 부모님께 편지 한 통 써놓고 엄마 나 가요. 겠죠, 그죠? 자, 탈출을 감행한 나는 어떤 할머니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목포를 향한다. 목포 다시 또 깐수 넣고요. 됐습니까? 예. 그래, 나는 이제 공간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 목포로 갔다. 그래, 목포로 갔을까? 그래, 목포에서 이제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어디를 갔다? 목포라는 도시에 갔더라라는 것. 됐니? 공간 이동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다시 봅니다. 나는 갑판에 서서 갑판 다시 또 깐쳐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나는 어디 있다라는 거야? 목포로 가는 배 위에 어떻게 해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공간적 배경 다시 확인되겠죠? 갑판 위에 서서 멀어지는 고향 땅을 바라보았다. 저기서 태어나서 저기서 13살 몰도로 자랐다는 생각을 하자 콧등이 시큰해졌다. 콧등이 시큰해졌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왜 콧등이 시큰했까? 그래, 고향을 떠나가야 된다는 어떤 이별의 손은 슬픔, 그러면서 또 한편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어떤 희망, 이런 것이 어떻게 교차가 돼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일종의 우리 만감이 교차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콧등이 어떻게 됐다? 시원하다. 맞죠? 시큰해졌다. 이렇게 되나요? 그죠? 콧등이 시원하다. 이상하나? 그지? 자, 그러면서 콧등이 시큰해졌다. 그러나 감상은 금물이다. 나는 가슴을 크게 열고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받아 마셨다. 배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내달렸다. 배가 달릴수록 짭조름한 맛이 밴 바닷바람이 그만큼 세차게 얼굴을 부딪혀왔다. 배는 조그만 섬들을 옆으로 끼고 달리다가 반 시간 정도 지나자 넓게 트인 바다로 나아갔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밑줄 쫙 쳐놔볼까요? 확 트인 바다를 보자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어떻다라는 거야? 그래, 좀 해서 해방감에 젖어든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런 시골 총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를 타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저 서울로 가는 거야. 무엇을 안고? 희망을 안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심리 어떻다고 할 수 있겠어? 일종의 해방감. 저 앞에서 나는 시골 총구석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탈출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확 막혔던 숨통이 튀는 것 같다라는 건 일종의 해방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됐니? 자, 그러면서 우리 반 쪼무레기들은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 그죠? 뭘 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아씨, 또 눈오네 이 지랄 됐나요? 죄송합니다. 그죠? 자, 뭘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칼로 딱 열어보고
살펴보고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반 쪼무레기들이 도대체 뭐라고 쓸까라는 일종의 상상적 모습이겠죠. 맞습니까? 예. 자, 갑니다. 아마도 그 나이 먹도록 여자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담임 선생님의 정신교육을 받거나, 그죠? 우리 학원에도 있습니다. 예. 자, 째째한 계산 문제를 푸느라 좋지도 않은 머리통들을 굴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 추측인 것이겠죠. 좁아터진 교실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있을 우리 반 쪼무레기들. 자, 그까지 칼로 딱 닫아놓고요.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내 머릿속에 추측이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신의 친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쪼무레기라고 이야기했네요. 그죠? 그럼 왜 쪼무레기라고 이야기했을까?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 나는 뭐라고요? 웃자랐더라라는 거. 그래서 내 친구들하고 나는 어떻게 된다? 달라. 됐습니까? 예. 그런 어떤 인식이 그 속에서 우리가 배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이런 우리 반 쪼무레기들을 생각하니 이렇게 나오기를 아주 잘했다. 달리 말하면 가출하기를 아주 잘했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더라. 됐습니까? 사람이란 역시 어디서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돼. 됐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0페이지 갑니다. 자,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자. 그죠? 예, 벌써 어른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더라. 그죠? 나 어른. 이래 되는 겁니까? 네. 자, 그동안 좁은 세상에 갇혀 미쳤까요? 던져주는 먹이나 받아 먹으면서. 그래, 바로 수동적 존재로서의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부모가 지어주는 밥, 그것을 그냥 얻어 먹으면서.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던져주는 먹이나 받아 먹으며 세상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는 느낌, 너무나도 협소한 생각을 가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더라.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갑판 위에서의 어떤 자신의 생각, 맞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봐요. 그래, 뭔가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기존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성찰하고 있다라는 것.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중간 부분의 줄거리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나는 배를 탈 때 도움을 준 할머니의 딸 다시려 내 먹간. 약속 이렇게 말합니다. 인물 나왔네요. 누가 나왔습니까? 보니까, 그래, 할머니의, 그래, 딸이 나왔더라. 맞습니까? 자, 할머니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식당 갈 동안 깐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배에서 목포에서 어딜 갔다? 그래, 식당으로 갔더라. 맞습니까? 누가 운영한다고요? 할머니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 했나? 식당에 가서 밥을 얻어 먹고 나서 잠시 후까요. 왜 집을 나왔느냐면 꾸짖는 그녀 밑줄 쫙 치기 바랍니다. 그래, 그 할머니의 딸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 녀석아, 너 왜 집에서 나왔어? 됐습니까? 예. 왜 집에서 어떻게 해요? 나왔느냐? 됐습니까? 나왔느냐라는 일종의 무엇을, 그래, 꾸지람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누구 된 마음이야? 그래, 부모 된 마음이야. 됐습니까? 니까 저께 이제 13살밖에 안 됐는데 니가 왜 집에서 벌써 나왔느냐? 이런 얘기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는 그의 꾸짖음을 뒤로 하고 나서 식당을 나선다. 그럼 공간 이동 되겠네요? 역에서 역 발동, 깡추놓기 바랍니다. 됐나? 그래서 식당에서 또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 역으로의 공간 이동. 맞습니까? 예, 역이라는 공간이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역에서 갖고 있던 돈을 도둑 맞은 나 밑줄 짝. 다음에 하룻밤 길거리를 헤맨다. 길거리 헤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은 이 역에서 나는 뭐 했다라는 거야? 그래,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둑을 맞았더라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이 역이라는 공간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공간이라 할 수 있겠어? 그래, 시련을 안겨주는 그런 어떤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나는 하룻밤 어떻게 한다고요? 길거리를 헤매게 되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 길거리를 헤매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닥친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삼스럽게 집 생각이 났다. 새삼스럽게 집 생각이 났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야, 어때? 앞에서 나올 때는 집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뭐가 생각난다라는 거야? 그래, 집 생각이 난다라는 거야. 집 생각이 난다라는 건 다시 이야기한다.
이야기한다면 나의 심리 변화가 있어 없어? 그래, 나의 심리 변화가 존재한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 이제는 뭐가 그리운 거야? 집이 그리움이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거는 무엇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겠죠? 현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 시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 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야. Come back home 이래 되는 겁니까? 네, 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집 생각이 났다. 이 옆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딸집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딸집을 떠올렸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 그 할머니의 딸은 나에게 어머니로서의 인정을 베풀어주고 있었죠. 그죠? 그것에 대한 그리움인 것이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나 내 길눈으로는 그곳을 다시 찾아갈 능력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날까지 어두워져서 앞인지 뒤인지 천지간을 분간할 수도 없다. 듣기로 잠시 볼까요? 도시에는 통행금지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밤 12시 넘어서까지 돌아다니다가는 경찰서로 잡혀간다고 했더라라는 거.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언제가 되겠니? 1960년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통행금지. 됐나요? 요즘 통행금지 같은 게 없죠.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시계가 없어 잘 알 수는 없지만 밤 12시가 되면 아직 시간이 상당히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둠이 짙어지자 그것도 걱정이었다. 왜요? 나는 지금 잘 곳을 정했니? 정하지 못했어.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어디로 갈 줄도 모르는 그런 어떤 방황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걱정이었다. 나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길가의 가게들을 따라 무작정 걸었다. 그러다가 기왕이면 바닷가를 따라 걷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미 잠시 볼까요? 내 마음속에 부두에서 멀지 않았던 할머니의 딸집을 잠시 볼까요? 또다시 생각하고 있던 모양이었다라고 해놨네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자, 희한하다. 왜? 자, 이 작품은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마음을 그대로 뭐하고 있는 거야?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야? 할머니의 딸집을 생각하고 있던 모양이었다라고 하니까는 일종의 나의 심리에 대한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알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아이고야. 그럼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자, 감독님요. 잠시만 이쪽으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서술 시점과 됐나요? 경험 시점 사이에 됐나? 뭐가 있다라고 이게? 그래. 시간적인 그래 거리감이 어떻게 한다고요?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되게 성장 소설이 이러한 모습을 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습을 띠는데요? 바로 이러한 서술 시점은 결국은 그 13살 당시에 내가 쓴 게 아니라는 거지. 성장한 내가 쓴 거란 이야기지. 그죠? 그러니까는 바로 성장한 내가 쓰는 그때가 뭐가 된다? 서술 시점이 된다. 하지만 현재 가출을 하는 이때가 뭐가 되는 거야? 경험 시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13살의 나이와 성장한 내가 뭐 했을 때 그래 그때의 경험을 쓸 때 그때의 온전한 어떤 느낌을 내가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성장한 내가 그 느낌을 뭐 하는 거야? 일종의 추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측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서술 시점과 경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거리감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이따가 문제 3번에 몇 번이 답이 되겠더라. 그래.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따로 문제풀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요. 그렇다면 가출은 이미 뭐한 것이다? 그래, 실패한 것이더라라는 것. 됐니? 오케이. 자, 아이고야, 계속 내리네. 알았어. 씨, 내 그냥 못생겼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그죠? 예. 자, 중간 부분은 줄거리 갑니다. 다음날 점심때쯤, 점심때 탈동할 거 앉혀놓고요. 시간적 배경이 되겠죠. 그죠? 겨우 그 식당을 발견하고, 그 식당 어떤 식당인데요? 그래, 할머니의 딸집이 운영하는 식당. 이름이 뭔데? 나그네 식당이라는 것이야. 그 식당을 발견하고 눈물이 날 듯한 반감을 느끼며 그곳에 다시 들어간다. 왜요? 일종의 인정이 있는 가족과 같은 분을 다시 만난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다짜고짜 뭐라고 야 이놈아 생긴값 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네. 그죠? 제 생긴값은 얼마나 될까요? 수십억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생긴값 좀 해라. 역시 마찬가지로 할머니의 딸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또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 역시 꾸짖고 있어. 됐습니까? 처음에 나를 봤을 때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요. 자, 여기서 어떻게 길거리를 헤매다가 다시 어디로 왔어? 그래, 식당으로 왔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공간 이동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할머니에 따른 배를 타고 가면서
먹으라고 미칠까요? 사탕까지 주었다. 사탕 주었다. 나 뭐라고? 어린애야. 그죠? 웃자랐다. 에이, 아니야. 나 역시 어린애라는 것. 됐니? 나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 왜? 고마운 마음에. 그죠?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으면서 사탕을 윗도리 주머니에 넣었다. 마침내 출발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가 울려왔다. 나는 할머니 딸에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끝내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냥 뭐라고? 뭐라고요? 그냥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래. 말할 수 없는 것.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더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고향 아줌마 미쳤죠? 왜 고향 아줌마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할머니 딸에게서 나는 뭘 느꼈는 거야? 고향의 인정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배에 올라타자 꼭 내 심정을 표현하기라도 하는 듯한 노래. 내 심정을 표현하기로 하는 듯한 노래 밑줄 자.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희망을 안고 갔지만은 결국은 그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패한 마음, 날 패잔병의 기분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겠죠. 그죠? 예. 그것들 표현하기라도 하는 듯한 노래가 가판이 학성기에서 울려 퍼졌다. 내가 왔으니까 스스야고 왔던가 본다거나 치오랴 사나이의 저승조 그대와 둘이서 희망에 울던 한글 웃으며 돌아가면 너 물새양으로 학생 여러분 노래 잘 들어봤습니까? 그죠? 예. 자, 이 노래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것이 나오죠. 그죠? 희망에 울던 항구를 이란 말. 그죠? 왜 희망에 울던 항구라고 이야기했을까? 희망을 안고 갔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그래, 그 희망에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다시 21페이지. 이제 나는 자, 미쳐볼까요? 선창이라든가 항구라든가 물새라는 말들이 그 말 이상의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무엇이 의식이 성장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마음이 착잡했다.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 어디 가서 움치고 움츠리고 뛸 것인가. 갑자기 꼬치가 위대하게 느껴졌다. 꼬치 다시라 네모 깡 약쳐놓기 바랍니다. 그래, 꽃이라는 인물은 어떤데? 그래, 귀에다 꽃 좀 꼽아주면 꽃이가 되겠니? 예,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런데 왜 나는 꽃이라는 인물을 위대하게 여겼을까? 자, 갈로 열고요. 이래 돼 있네요. 그는 보니까 누구는 꽃이는 그죠? 꽃망태기 하나 짊어지고 세상 천지를 떠돌아도 뭐한다? 밥을 굶지 않아. 누구처럼? 나처럼. 됐습니까? 예. 또 잠자리도 없지 않아. 잠자리도 있어. 근데 나는 어때? 잠자리도 없어. 동양도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갈로 딱 따놓고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꽃의 모습이죠. 하지만 나는 어땠습니까? 그래, 잠자리도 얻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할머니 딸이 아니었으면 먹을 수도 없었고, 동양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꽃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된다? 대단하게 느껴졌더라. 그러니까 동네를 떠돌다가, 맞습니까? 예, 나에게 소위 말해서 욕을 당하던, 소위 놀림을 당하던 그런 꽃이가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됐다? 대단하게 느꼈다. 바로 나의 심리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거 알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나갈 때 설레던 마음은 오간되었고 내 마음은 미쳤까요? 거의 폐잔병의 기분으로 변하고 말았다. 폐잔병 밑줄자. 그래, 이것이 바로 누구의 심리다? 나의 심리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갈 때와는 다른 확연히 바뀌어버린 나의 심리 변화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 됐습니까? 자, 폐잔병이 기분이 되고 보니 배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조차 관심이 없어 선실한 구석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 누워 있었다. 배가 출렁이는 대로 내 몸도 같이 출렁거렸다. 그죠? 예, 배의 속도감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하니 배가 제자리에서 휙 도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선실라와 가판으로 갔다. 마침내 미쳐볼까요? 배가 고향에 닿은 것이었더라 라는 거 됐습니까? 예. 축복이 아니죠. 그죠? 그만 좀 내려요 제발.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내가 배가 고향에 닿은 것이었다 하니까 공간이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자 어떻게 되겠어? 그 식당에서 나와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바로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오더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갈 때의 마음과 올 때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야? 그래 다르다라는 거죠. 갈 때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라 할 수 있을까? 그래 희망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올 때의 마음은 뭐가 된다고요? 그래 패잔병의 마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겠니? 예. 자 이런 어떤 심리 변화가 공간이동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점 어떻게 된다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 확인되시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문제 1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공간을 공간 다시 또 쳐놓고요. 보기와 같이 시간에 따라 정리해봤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 소설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배경의 의미 묻는 문제, 혹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한 문제, 그거 반드시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 잡아줄 때 뭐 잡고 들어가라? 공간적 배경은 반드시 잡고 들어가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보기에 보니까 A, B, C, D 밑줄짝 손익해 바랍니다. 그건 아마 가출의 과정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D, F, G DFG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뭐가 되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의 과정이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 1번부터 A는 그래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이다. 처음에 나의 고향, 마을, 섬은 어떻게 된다고요? 탈출하고자 하는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희망을 안고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이었지만 G는 어떻게 된다고요? 되돌아온 섬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된 곳이더라라는 거. 폐잔병의 기본을 안고. 맞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 B, 부두는 현실 탈출을 통로로 삼았던 곳. 맞습니까? 예. 그렇지만 F는 결국은 현실, 다시 말한다면은 그런 어떤 시골 총구석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것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C와 달리 E는 이랬네요. 주인공 미칠까요? 가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곳이다. 아니죠? 자, 앞에 나와 있는 처음에 갔던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온 식당은 결국은 그 할머니에 따른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 왜 집에서 나왔느냐? 맞습니까? 라고 꾸지람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은 생긴 값을 해라 라는 식으로 또 나를 꾸지람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가출에 있어서는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가출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럼 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4번 D와 H는 주인공의 힘겨운 현실을 체험하게 되는 공간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나는 뭐 했다? 돈을 도둑 맞았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목포의 길거리라는 공간은 결국 나로 하여금 헤매게 만들었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다시 귀향하게 만든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I는 주인공의 최적적인 어떤 지향 공간이다. 그래, 큰 물에서 놀다. 누구처럼요? 서울로 간 형들처럼 나도 서울에 가고 싶다. 하지만 실제 도달합니까? 아니죠. 도달할 수는 없다라는 것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문제 밑줄 쫙 쳐볼까요? 고향에서 어른으로 성장. 그래, 어디에서? 고향에서. 그래, 어른으로 성장한 내가 옛일을 회상하면. 그럼 이때 말하는 옛일이란 건 뭘 얘기할까? 그래, 13살 때 가출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 그것을 회상하면서 보기의 내용을 썼다고 할 때에 기획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성장한 나가 되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시에 나타나는 현재적 모습은 성장한 나의 현재적 모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 그거 잊지 마세요. 다시, 거칠한 눈썹 아래로 푹 꺼진 두 눈,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현재 나의 모습이다. 한 끝이 먼 희망의 항구로 다 있어. 먼 희망의 항구라는 건 어딜까? 그래, 어렸을 때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항구를 이야기할까? 맞습니까? 예. 하지만 결국은 갈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라는 것. 맞습니까? 그럼 다 있어. 근데 아이 때 쫓던 범나비 자치잖아. 그래, 아이 때 쫓았던 범나비 자치. 그럼 범나비 자치는 내가 쫓아간 것이니까는 뭐라고 할 수 있겠니? 부풀은 희망 정도를 볼 수 있겠나요? 예. 그런처럼 잡힐 듯 말 듯 미줄까요? 젊은 날의 긴 동안 밑줄 짝. 그래. 범나비 자치와 같은 것이 젊은 날의 긴 동안이야. 내가 가출했던 그런 때겠죠. 그죠? 그런 것을 고달피던 꿈길 아득한 미줄까요? 옛 기억을 맺고 쓴 나머지. 그러니까 맺고 쓰다라는 것 바로 무엇을 두고 한 얘기야? 옛 기억을 맺고 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나머지를 다시 끌어모아서 마음의 헌무가
시각을 중수 세로 건립하려. 몇 번 힘을 내고 눈알을 굴려 방 안의 좁은 하늘을 헤매었는가. 방 안의 좁은 하늘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공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탈출을 하고자 하지만은 탈출할 수 없는 바로 현실의 어떤 답답한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 선택지를 보면서 다시 갑니다. 기억 거칠한 눈썹, 아래로 푹 꺼진 두 눈은 실현하기 어려운 소망을 가진, 그렇지, 나의 모습, 나의 절망감은 어때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니은 먼 희망의 항구로 닿아 있다라는 거, 소망 실현의 좌절, 그렇죠, 깨닫게 되는 공간, 맞습니까? 그래, 희망을 안고 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올 수밖에 없는, 폐잔병의 기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에서 희망에 울던 항구와 그래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더라. 그 다음에 아이 때 쫓던 범나비 차치, 뭐라고 할까? 내가 서울을 동경하며 책상 위에 새긴 사랑, 추억, 희망송 같은 의미 됐습니까? 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리얼, 맺고 쓰다, 무엇이 옛기어. 그랬으니까 현실의 옥독한 섬에서 이상 실현에 실패한 후 내가 느낀 폐잔병의 기분과 연관될 수 있겠더라. 그런데 자, 방 안의 좁은 하늘이라는 건 믿을까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간. 에이, 여기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은 나오지가 않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한 좁아 터진 교실안과 의미가 같다. 에이, 그렇게 의미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간점에서 어떻게 해요? 의미가 같다는 게 아시나, 내가 말한 좁아 터진 교실 안은 어떻게 돼요? 그래, 위에 나와 있는 방 안의 좁은 하늘과는 같습니다. 있어요? 그것은 현재고 그 다음에 13살이고 간에 같이 느꼈던 감정이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래서 현실의 어떤 답답한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됐죠? 자, 3번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술 시점과 경험 시점 사이의 시간적 거리감을 이야기하는 것이더라라는 거 어땠니?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박상현 선생의 봄바람이라는 작품을 다 했습니다. 그죠? 예, 소설이라는 것, 우리가 다섯 번에 걸쳐가지고 다 살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보다 더 좋은 선생님과 그렇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아마 5월달 강의는 여러분들이 비문학 강의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하고는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예.